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유한킴벌리 인력개발 워크그룹 최민영입니다.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시도하는 라이브 채용 설명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신입 공개 채용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영향으로 지원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온라인으로 유한킴벌리 채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금번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는 생활용품 영업과 B2B 영업 직무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채용 설명의 순서는 먼저 회사와 채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함께 해주시는 참석자분들 소개하고 또 현직자에게 들어보는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물 추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유한킴벌리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오시겠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생활혁신 기업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며 생활 공간과 삶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도 그 혁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용품 안에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를 담고 고객들의 경험과 제안을 담은 제품들을 세계로 수출합니다.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또 한 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제품들을 한 발 앞서 연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유한킴벌리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준비합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미래. 고객이 일상에서 보내온 신호가 유한킴벌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공장의 시스템은 그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작동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사원들의 지혜와 스마트한 시스템의 만남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할 것입니다. 고객이 주신 신뢰 앞에 유한킴벌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따뜻한 믿음과 시대를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 유한킴벌리의 CSV 활동입니다.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의 경제 능력과 삶의 질을 높여 시니어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30년 그리고 또다시 30년을 준비하며 유한킴벌리가 사회와 함께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 유한킴벌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경영 기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유한양행의 정신과 세계 최고의 건강위생용품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킴벌리 클라크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초인류 생활 혁신 기업이라는 목표와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이 되는 도전과 창의, 신뢰와 배려, 책임과 공헌,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사업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먼저 서울 롯데월드 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에는 마케팅, 영업, 재무, 인사, 지속가능, 구매 물류 등의 부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는 생활혁신연구소는 죽전에 위치하고 있고 환경 친화 경영과 노사 화합 사업장으로도 잘 알려진 유한킴벌리 생산 공장들은 각각 김천, 대전, 충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들은 세계 동종 설비를 사용하는 공장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브랜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희 하기스, 그린핑거, 화이트, 좋은 느낌 이런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유한 킴벌리는 신생아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위생용품,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B2B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또 채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는 사람의 가능성을 향한 믿음이라는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 킴벌리의 모든 구성원과 또 유한 킴벌리 자체, 즉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또 가능성은 개인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더 나은 역량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인간 존중의 DNA를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의지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 인재상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신뢰하고 배려하는 인재,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공헌하는 인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원서 접수는 저희가 8월 30일이 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6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최종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서류 전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지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모두 검토하고 해당 직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이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결과는 9월 8일 화요일 날 문자와 메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적성 검사도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본래 인적성 검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어떻게 진행할지 지원자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서 시간을 좀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손소독제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차와 2차 면접은 2주 정도 텀을 두고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예전에 유한 킴벌리 공개 채용 후기를 찾아보신다면은 저희 면접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된다라는 후기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코로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을 1순위로 하고 면접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 유한 킴벌리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분과 여러 인원의 면접위원분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총 3번에서 4번 정도 면접을 1차 면접 때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확정되면 지원자분들이 채용 절차 진행하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과 채용 검진이 끝나면 10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최종 합격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입사일은 11월 1일, 출근일은 11월 2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렸고요. 모집하는 저희 채용 직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장감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직무 담당자분들이 이곳에 모셨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유한 킴벌리 고객사업본부 고객사업부문 이커머스 고객사업본부 쿠팡 워크그룹의 이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호님.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쿠팡 워크그룹에서 아기 물티슈와 아기 용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상품을 취급하고 그리고 진열하고 행사를 기획을 해서 최적의 판매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의 취급이라고 하면 이 상품이 제가 지금 있는 채널에 잘 적합한지 먼저 잘 봐야 되고 그 상품을 또 어떤 규격으로 채널에 맞출 것인지도 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열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상품들이 온라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품 페이지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도 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사인데요. 어떤 상품을 어느 가격에 그리고 언제 행사를 진행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네, 이야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 님이 입사하신 지 언제 입사하셨죠? 어떠한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입사한 지는 거의 한 4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롯데마트 워크그룹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험을 거기서 한번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쿠팡 워크그룹으로 넘어와서 온라인 채널을 지금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 회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다 겪어보고 싶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그 채널들을 다 경험을 해서 유통시장의 전반적인 그 해안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제가 롯데마트에 있었을 때는 스킨케어 그리고 HBC 흔히 뭐 샴푸, 뭐 워시, 뭐 립톤 이런 것들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메인 사업부인 가정용품과 여성용품 그리고 시니어용품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기 물티슈 그리고 아기 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담당해보지 못한 카테고리들이 남아있어서 그것도 다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경험을 해서 회사 포트폴리오를 잘 이해하는 그런 영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좋은 점, 추천하고 싶은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회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회사는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으로 그 베이비부터 시니어층까지 생활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용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선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역사가 깊은 회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최초 일회용 생리대, 최초 일회용 기저귀, 최초 화장지, 최초 미용 티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항상 그 생활용품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요거를 이제 취업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조직의 뭐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점수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포스팅을 통해서 부서 간, 부서 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고요. 고객 사업 부문, 제가 속해 있는 부문에서는 이런 사원들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서포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그리고 잘 일을 한다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소 긴장하는 말투로 약간 AI가 답변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시긴 했지만 네, 자세하고 열정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정현님. 저희 재택근무 중이어서 이렇게 얼굴로 뵙는 것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사업부문 유통체인 고객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CVS 드럭팀에서 드럭스토어와 다이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YK에서 유니레버 제품을 담당했을 때는 유니레버 제품과 YK 유아 스킨케어를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유한킴벌리 최초 성인용 스킨케어 론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는 제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맡게 된 채널인데 다이소 내 YK 전체적인 제품들의 취급과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채널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제품이 나오거나 또 제품이 리뉴얼 되었을 때 제 채널에 맞는 제품들을 잘 선별해서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이 제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한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입사 후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채널만 좀 담당을 해왔었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 영업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을 하다가 온라인 본부로 간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같은 영업이더라도 메커니즘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영업을 해본 다음에는 마케팅 직무도 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영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채널 내에서 좀 다양한 제품들을 폭넓게 볼 수 있다면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조금 딥다이브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볼 수 있다면 나중에 제가 영업으로 돌아왔을 때도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성장을 꿈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다라고 한번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영업사원으로서 유한킴벌리에서 가장 근무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저희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좀 시장 점유율이 높고 또 거래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영업하기가 조금은 수월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경쟁사들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타사 대비는 조금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직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도 취준생 때가 기억이 나지만 마케팅과 영업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YK는 비교적 직무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영업과 마케팅의 직무 이동이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마케팅 직무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영업을 3, 4년간 해보면 나중에 커리어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뭐 거래처나 제품에 대한 이해도 같이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분과 오랜만에 말씀 나눠보니까 제가 두 분 면접했던 때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광호님과 김정은님을 채용했던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두 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담당자분들과 저희가 이제 Q&A 세션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신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영업 직무의 인재상 또는 필요 역량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라는 직무가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도전 정신,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굉장히 좀 성과 지향주의적인 마인드셋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말씀하신 역량들은 이제 생활용품 영업이나 B2B 영업이라고 해서 나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영업에 대한 직무의 그 필요 역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참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영업사원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라는 문의가 많았어요. 혹시 이광호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가 있다면 이제 현장 출근을 하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뭐 이제 점검을 하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품이 잘 노출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그 상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고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행사를 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판매가 얼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행사할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출근을 할 때는 이제 거래처 또는 뭐 이제 회사 내 유관부서와 미팅이 있거나 그럴 때는 현장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래처를 만나게 되면 여러 협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상품의 가격부터 해서 신상품 취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유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느 부분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지를 회의를 뭐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직접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보고,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또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영업은 이제 현장에 대한 그런 현장 근무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영업사원으로 성취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고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꽤 있었어요. 네, 제가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제 성취감을 언제 느낄 때냐면, 저희가 이제 숫자 기반으로 움직이는 직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결과들이 좀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고, 그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채널에 뭔가 신제품이라던가 나왔을 때 잘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이 잘 집어가는 걸 봤을 때 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최근 이커머스 등으로 좀 채널 시프트가 많이 되면서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 제품이 시장 우위를 가져가는 게 좀 어려운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질문이 영업사원으로 영어 활용도와 어느 수준의 실력의 영어를 갖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시나요? 김정현님은 잘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네. 네. 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은 팀마다 영어 활용도가 조금 다른데, 이제 많이 필요한 팀도 있을 것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느 팀으로 발령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영어 실력을 겸비해 두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수준의 실력이냐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점수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점수로요? 네, 일반 여러분들께서 뭐 이제 지원하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수준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당장에 저희 이제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어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순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외국어를 많이 쓰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늘 이광우 님도 미팅을 이제 해외인분과 미팅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영업 직무의 남녀 비율, 특별히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성 김정희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여자 영업사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그냥 뭐 능력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직무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남녀 이제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여성도 남성도 정말 능력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여성으로서 영업사원으로도 지금 김정은님과 같이 잘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전 질문의 마지막으로 해외 근무 기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업직은 직무 특성상 해외 근무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력 개발을 위한 내부 순환을 통해서 마케팅 등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직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근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생활용품 영업 직무는 B2B 위주인가요? B2C 위주인가요? 말씀하셨는데요. 네, 생활용품 영업은
안 중요한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두 번째 질문에 예. 그 B2C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B2C라고 하면 저희가 뭐 직접 소비자와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거래처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B2B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회사 내적으로 구분은 이제 네. B2C로 되어 있는 어쨌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제품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아까 이제 보여드린 네. 회사 소개를 할 때 보여드린 부분으로 이제 생활용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B2B 같은 경우는 이따 B2B 영업사원분들도 만나뵐 텐데 저희가 B2B 산업부로 보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품의 영역이 좀 나눠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답변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김정현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라고 하셔 아는 분인가요? 네. 오프라인 영업과 온라인 영업의 메커니즘이 네.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기습 질문을 하셨네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여기 강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라인을 하다가 이제 막 온라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강호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김정현님께서 말씀하신 메커니즘의 의미를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오프라인 영업하고 온라인 영업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차이점은 그 오프라인은 일단은 그 행사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온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루틴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에 반해 온라인은 이게 계속 이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게 바뀌고 이게 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실제로 순간순간 대처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 여쭤보면은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거래처와 갈등이 있었거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애로사항. 예를 들면은 일단은 제가 롯데마트 팀이었을 때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저희 회사가 새로 런칭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제품을 저희가 이제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거래처는 저희 거를 입점을 시키면 원래 운영하던 거를 하나를 제외하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그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제품의 뭐 특장점이라든지 그 제품을 입점했었을 때 거래처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되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 거래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거래처의 바이어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실시간 질문을 드리니까 네,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는 생활용품 영업 직무에 계신 두 분하고 Q&A를 진행해봤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소감을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 앉으면서 되게 4년 전 그 면접 때의 경험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취준생으로서 정말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 맞는 회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는 본인을 알아봐 줄 거니까 이렇게 요즘 채용 시장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힘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강현입니다. 저도 그 취업했을 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 되게 많이 힘들었고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막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처지일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동병상련의 느낌이 지금 있는데 아무쪼록 지원하시는 곳 여기 꼭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참여해 주셔서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B2B 영업을 담당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B2B 영업사원분들을 모셨는데요. 어벤져스급 B2B 영업사원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이한나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B2B 사업부문 프로페셔널 고객개발본부의 이한나입니다. 현재 B2B 사업부문의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루고 있는 제품은 킴테크 브랜드의 제품군으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클린룸용 보호복, 글러브, 마스크, 와이퍼 등의 산업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B2B에서는 올해 코로나 이슈로 큰 주목을 받았던 보호복, 마스크 등의 산업용품을 다루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킴테크 브랜드는 이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무균실 혹은 반도체 클린룸에서 사용 가능한 보다 세분화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대리점 관리와 고객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리점별로 특성에 맞춰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대리점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함께 고객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영업대표가 직접 본사 차원에서 고객, 즉 엔드유저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콜드콜 등의 세일즈 툴을 많이 활용을 하였고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는 링크드인과 같은 비대면 세일즈 툴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B2B 고객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방 출장 등도 자주 다닌 편입니다. 네, 비대면 세일즈 툴도 새롭네요. 네. 코로나로 영업 활동의 상황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한나님은 어떤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올해 11월이 되면 입사 2년을 맞이하는데요. 영업은 매해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업대표로 5, 6년 이상 커리어를 쌓은 후에는 B2B 마케팅 혹은 해외 파견 등의 업무가 가능한 업무 로테이션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네, 벌써 2년이 되어 가시는군요. 빠르게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한킴벌리 영업사원으로 가장 좋은 점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은 본사 출근보다는 고객사 혹은 대리점으로 바로 출근해도 되고 현지 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한킴벌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원 개인에게 많은 책임감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B2B 사업 부문에서 멋짐을 담당하고 계신 손준호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2B 프로페셔널 고객개발본부 수도권팀에서 영업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손준호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19일에 옆에 계신 이한나님과 같이 입사를 하였고 유한킴벌리에서 근무한 지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저의 주 업무는 서울 경기 지역의 유한킴벌리 대리점 4곳을 담당하며 기존 고객 유지와 함께 새로운 시장 및 신규 고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의 본격적인 첫 업무는 작년 2019년 전국 시청, 구청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영업 및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영업사원으로서 구매 담당자와 협업하는 방법과 고객 접근부터 제품 판매까지의 전반적인 영업 프로세스, 그리고 정부기관의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등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영업사원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축협 방역용품 시장을 직접 개발하였고 주도적으로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전국 200여 곳, 시장 규모 약 30억 원에 달하는 각 지역 축협과 사료공장에 저희 유한킴벌리 방역복, 마스크, 글러브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협시장에서의 저희 방역용품 판매 확대에 제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2년 되셨죠, 이제. 네.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습득하신 것 같아요. 네, 손준호님은 어떤 커리어 계획을 꿈꾸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의 커리어는 향후 몇 년간은 유한킴벌리의 B2B 영업사원으로서 시장을 개발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영업 마인드를 키우고 이제 나아가서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안하여 유한킴벌리 B2B 사업부를 대표하는 전문 영업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양한 팀에서도 근무해서 회사 전반적인 부분을 둘러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지닌 그러한 회사원이 되어서 유한킴벌리의 사업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해나가시고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이 이렇다.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앞서 먼저 말씀하신 분들께서 저희 회사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저희 유한킴벌리의 B2B의 영업사원으로서 좋은 점이 어떠한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2B 영업사원으로서의 좋은 점은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시장과 제품군이 많아서 본인만의 역량을 충분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몸소 시장을 다니면서 기회 시장을 포착하고 마케팅, R&D, 물류팀 등 다양한 팀원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당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최종 판매까지 진행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희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강한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B2B 영업사원을 지원하셔서 본인만의 시장과 꿈을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하나님과 손준호님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에 또 신청을 하시면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하지만 영업사원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문의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B2B에 대해서는 따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B2B 영업분들의 답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영업사원의 하루 일과는 코로나 이전과 후로 굉장히 많이 나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고객과의 대면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수도권 혹은 지방으로 대리점과 혹은 각지에 위치한 공장에 있는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고 이제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다만 코로나 이슈로는 대면 미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대리점과는 보통 이제 전화로 혹은 요새는 뭐 스카이프와 같은 혹은 줌 같은 이제 온라인 툴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었는데 이커머스 경험을 우대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준호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대리점 4군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리점 말 그대로 오프라인 영업이고 이제 온라인 채널인 이커머스와 좀 충돌하는 경향이 좀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커머스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채널임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한 채널에서의 경험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는 포지션에 온라인 영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업사원분들에게 궁금한 점 중 하나가 지방근무였어요. 그래서 지방근무에 대해서 언제부터 얼마나 근무하게 되는지, 뭐 지역 선택 가능한지, 뭐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모든 영업직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근무는 저희 직무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시기와 기간은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생활용품 영업과 B2B 영업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생활용품은 B2C, 즉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로 소비자 대상을 영업을 하는 의미이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기업 간의 영업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채널의 특성도 다르고 고객의 특성도 다르고 취급하는 제품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고 관심 있는 쪽으로 직무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차량 소지와 운전이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어떠신가요? 차량 관련해서는 영업직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이 없이 합격이 된다면 약 한 달 후에 현업 배치될 때까지는 운전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의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또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떠실까요? 첫 번째로 B2B 영업의 주 거래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B2B 영업의 거래처는 크게 이제 대리점과 고객, 직접 하는 엔드유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4개 정도의 대리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대리점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 또 저와 같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 엔드유저 분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제약 바이오 회사와 이제 반도체 회사를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입사하실 때 어떤 강점을 어필하셨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예, 어떤 인턴 경험 등이 필수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강점들을 어필하셨나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아까 제 이제 프로필 소개에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는데 저는 이전에 이제 그룹사에서 1년간 영업대표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중고 신입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업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 그런 성과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면접을 봤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약간 성격상 좀 열정적이고 도전 정신도 많은 타입인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했더니 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어필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이시구나. 네. 네. 그래서 이한나님은 어떤 점을 많이 어필하셨던 것 같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전하고 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것을 뭐 약간 즐긴다 이렇게 그런 성향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위치한 킴벌리 클락 다른 지사와도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실력도 좀 어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 업무가 영업 관리에 가까운지 뭐 신규 거래처 개발에 가까운지도 궁금하셨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두 개가 다 포함됩니다. 일단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리점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 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대리점의 영업사원들과 대리점의 이제 대표님들과 함께 다 같이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발하는 거,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는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업무 모두 저희가 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아까 이제 그 생활용품 영업에서 역량을 좀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영업 직무에 대한 역량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B2B 영업의 핵심 역량이나 어떤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B2B 영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실 B2B가 다루고 있는 제품군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한 킴벌리의 이제 뭐 하기스라든지 뭐 좋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생리대 브랜드의 제품군과는 좀 다른 종류의 뭐 방역복이라든지 산업용품, 방진 마스크 등의 품목이 있어요. 이 제품들이 뭐 생활용품에 비해서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공격적이고 좀 도전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약간 용기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B2B 영업 직무의 수행에 어떤 외국어가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면접 때 영어 면접도 다 이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저는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HSK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회사를 입사해서 영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 보통 이제 국내 영업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영어나 그 중국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일마다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전화 영어 때 제일 영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 사원분들은 국내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당장을 활용하실 일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사실 연결되는 건데 B2B 영업에 국내 뭐 해외 영업에 직무가 나뉘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B2B 영업은 국내 영업으로 이제 국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킴벌리 클락이 전 세계에 이제 웬만한 국가에는 다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한 킴벌리에서는 따로 해외 영업 직무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영업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직무 항상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항상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용품 영업과 그리고 B2B 영업 모두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업 직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먼저 하실래요? 저는 솔직히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밝게 웃고 성격 되게 좋고 그런 후배들이 당연히 뭐 누구들 다 바라시겠지만 네. 같이 일함에 있어서 저조차도 긍정적으로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배 사원이 들어오면 좀 일하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한나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떤 후배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간에 영업이라는 게 다 영업 대표분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이제 고객을 만나는 방법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이제 솔직하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후배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막 쏟아졌는데도 열심히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받고 두 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소감 여쭤보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저 이런 라이브 생방송 진행한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긴장도 좀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이제 현재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고 본인만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이루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저도 이 채용 설명회 처음 진행하면서 2년 전 제 취준생 시절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최대한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부담감 없이 이제 역량을 최대한 드러내신다는 방법으로 이제 취업 생활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뜻 섭외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전공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공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영업 직무의 경우에는 전공이 무관입니다. 그래서 네, 전공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는 채용할 때 성별, 학력, 전공 등의 바탕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인적성 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요한킴벌리 인적성 검사는 언어와 수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인성 검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차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인턴 경험이 필요한가요? 아까 앞서 또 질문 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인턴 경험이 이제 모든 경험이 그렇지만 참고사항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그 부분을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학벌을 많이 보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네, 회사에서는 특정 학교나 학벌을 집중하지는 않고 있고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던 부분이 신입 초봉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이 나이가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직무가 신입 직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력을 가진 지원자보다는 3년 이내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업무 등의 지침 등이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2월 말부터는 전사적으로 재택을 시행했었고 상황에 따라서 1일부터 3일 출근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상황이 좀 나빠진 부분이 있어서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비대면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또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0명으로 안내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만 좀 더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채용의 이제 포지션이나 그런 이제 직무가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네, 해당 직무에 적합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면접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네, 영어 면접은 저희가 모든 직무 채용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1대1로 이제 영어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한 30분 이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류가 블라인드인지도 문의 주셨는데, 어떤 기업에서 근무했는지 기업명을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원서 쓰셨을 때 그 안내사항에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은 경력사항에 회사명을 넣으실 수 있는데, 지원서에는 저희가 블라인드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사명이랑 학교명은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직무의 중복 지원도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같은 지금 공채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직무의 중복은 지원은 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직무의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그 상황들을 저희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제 많이 맞으시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쁘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어느덧 채용 설명회 마지막 순서에 와 있는데요. 오늘 끝까지 설명회를 시청해 주셨던 이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직자 분들에게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기프트콘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1시간 시간을 통해서 유한킴벌리의 영업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류 지원하는 마감일은 8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꼭 지원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킴벌리 라이브 채용 설명회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